문화 중독. 가톨릭대 학우 여러분들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존재하죠. 바로 휴식과 여가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열심히 달리기만 한다면 결국 언젠가는 퍼지고 말겠죠? 그런 저희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줄 수 있는 휴식, 그리고 여가 생활. 저희는 그중 다수의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는, 그를 넘어서 열광하는 각종 대중문화와 서브컬처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즐거운 하루가 보내고 계신가요?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오늘 저희가 나눠볼 대화는 바로 만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만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만화라고 했을 때 영상 매체가 생각난다면 그건 아마 애니메이션을 떠올리시는 걸 거예요. 저희가 오늘 나눠볼 대화 내용은 애니메이션이 아닌 출판 만화에 대한 거랍니다. 사실 만화 하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소년점프 같은 만화 잡지들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1991년 대원 CI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소년챔프, 1988년 서울 문화사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IQ 점프 등이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만화 잡지인데요. 사실 이 두 잡지는 지금까지도 매달 발간 중이랍니다. 한국 만화 시장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이 두 잡지가 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충호 화백과 엄재경 작가의 마이러브나 깍꿍, 김성모 화백의 마계대전, 이현세 화백의 아마겟돈 등 지금은 들어본 적 없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인기였던 만화들이 다수 연재되었어요. 또한 그때 당시 제대로 수입되지 않아 해적판으로 아름아름 유통되어 오던 일본 만화들, 특히 드래곤볼이 이때 정식으로 한국에 들어오면서 만화 잡지들이 크게 히트를 쳤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화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소년점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소년점프는 일본 슈에이샤에서 1968년 7월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만화 잡지예요. 첫 발매 당시의 인기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1970년대에 접어들며 발행 부수가 100만 부를 돌파했어요. 이후 최장수 연재 타이틀을 가진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가 연재되기 시작했으며 슈퍼 로봇물의 시초격인 나가이고 작가님의 마징가 Z도 이때부터 연재돼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황금기의 시작이었던 1980년대에는 만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토리야마 야키라 선생님의 첫 장편이자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킨 닥터 슬럼프, 축구 붐의 주역 캡틴 츠바사, 80년대 느와르 액션 만화의 대작 시티헌터, 능력자 배틀물의 대표작 조조의 기묘한 모험, 전설적인 러브 코미디물인 오렌지 로드에 이르는 굴지의 명작들이 연재된 시기가 바로 이때랍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일본 만화의 금자탑으로 꼽히는 드래곤볼은 물론이고 북두의 권, 세인트 세이야가 연재되어 대히트를 쳐요. 그리고 발행 부수 역시 하늘을 찌를 듯이 상승해 80년대 초, 중반, 후반에 각각 300만, 400만, 500만 부를 돌파하게 되어 만화 잡지 발행 부수 1위를 굳히게 된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는 드래곤볼이 최전성기인 프리저 편에 돌입하고 이노우에 다케이오 작가님의 슬램덩크, 토가시 요시히로 작가님의 유유백서가 연재되면서 그 인기가 절정을 찍게 되며 주간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렇게 소년점프는 1991년 초에는 발행 부수가 600만 부를 돌파하고 1995년에는 653만 부를 찍으면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잡지가 되죠. 이 당시 슬램덩크는 동양권에서, 유유백서는 서양권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사실 이 시기는 다른 작품들도 인기가 있었지만 그냥 드래곤볼이 혼자서 전 세계적 메가 히트로 소년점프를 이끌던 시기이기도 했답니다. 그 이후 소년점프에서는 1994년 바람의 검심, 1996년 유희왕, 1997년 원피스, 1998년 헌터헌터, 1999년 나루토의 라인업을 보여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2000년대로 넘어오며 블리치, 은혼, 데스노트,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투 러브 트러블 등의 히트작들을 연이어 내놓았답니다. 이후
2011년에 니세이 코이를 필두로 한 러브 코미디 전성기를 지나 2012년에 하이큐, 암살교실, 2014년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2015년에 블랙클로버, 2016년에 약속의 네버랜드, 2018년에 액터즈와 주술회전, 2019년에 체인소맨, 귀멸의 칼날 등등. 그래도 한 해에 히트작 한두 개씩은 배출해내면서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특히 귀멸의 칼날이 2019년과 2020년에 연이어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거의 사회 현상급 인기를 구사했을 정도랍니다. 완결 직전인 반년 만에 1억 불을 달성하는 유례없는 기록을 달성한 데다가 작품 외적으로도 말이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존경하는 사람 투표에서 등장인물들이 1에서 10위를 차지,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작중 사용되는 기술인 호흡을 언급하며 농담을 하고 10월에 개봉한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영화 시장을 제대로 파고들어 기어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월드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었답니다. 만화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에서는 이런저런 만화와 관련된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것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드래곤볼을 완결내려고 하자 일본의 문화부 차관이 직접 찾아와 연재를 더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일화예요. 드래곤볼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일본의 문화 산업과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드래곤볼 하나의 완결로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의 납세액은 한때 일본 상위 10명 안에 들었던 적이 있었을 정도라니 드래곤볼의 영향력을 새삼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또한 출판 만화 시장의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만화가들의 건강 문제인데요. 헌터헌터의 토가시 요시히로 작가님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연재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미 팬들에게마저 밈이 되었을 정도로 오래도록 지속된 일이며, 슬램덩크의 이노우에 다케히오 작가님 또한 건강 악화로 오랫동안 베가본드의 연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팬들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은 2021년 5월 20일에 들려온 베르세르크의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께서 급성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에요. 만화가의 수명은 60에서 7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로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직업이나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은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런 프리랜서들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일화들이랍니다. 지금까지 출판 만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지명과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할 수가 없었네요. 다만 이번 시간을 통해 이 분야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혹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들이 생기셨다면 그 문화에
하루의 여가 시간을 잠시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남은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문화 중독, 제작의 이승훈, 연출 기술의 이예린, 진행의 이정원이었습니다. 오늘의 노래 여러분, 오늘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벌써 하루의 수업도 다 끝나가고 슬슬 해도 저무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대학생의 하루는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대학 생활 중 가장 술자리를 많이 가지게 되는 때가 3월 중순인데 여러분들은 요즘 술 많이 드시나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로 인한 음식점 영업 제한 때문에 늦게까지 친구들과 있기가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 시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학기 초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 정도는 괜찮다고요? 생각해보니 요즘 WBC도 있고 해외 축구들도 새벽에 많이 잡혀 있어서 늦게까지 모여있을 일들이 많은데요. 저도 새벽에 축구 보고 몇 시간 못 잔 다음 등교하는 게 꽤 힘들답니다. 사실 공부도 이렇게 새벽까지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잖아요. 놀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다 놀고 후회하는 편이 좀 더 후련하니 저는 후련한 후회를 하려 합니다. 어느새 중간고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The staff, we spoke of was and when, although I wasn't there. He said I was his friend, which came as some surprise. I spoke into his eyes. I thought you died alone a long, long time ago. His hand and made my way back home. I searched for